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선택하고 있지만 50세 이후에는 오히려 잡곡밥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잡곡밥이 중장년층에게 큰 병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잡곡밥의 장점과 단점. 먼저 잡곡밥의 일반적인 장점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잡곡밥은 현미, 보리, 귀리 등 여러 가지 곡물을 섞어 만든 밥으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곡밥을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즐겨 먹고 있죠.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기능과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잡곡밥은 소화가 어려운 식이섬유가 많아 중장년층의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라면 잡곡밥이 오히려 위장장애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잡곡밥이 중장년층에게 미치는 영향. 이제 왜 50세 이후 잡곡밥이 큰 병을 초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화장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이 식이섬유가 과도하게 섭취되면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변비 또는 설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대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양 불균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잡곡밥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철분 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잡곡 중 일부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빈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원래 철분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잡곡밥을 주식으로 삼을 경우 빈혈이나 영양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로 결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잡곡에는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잡곡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요로 결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건강을 위한 대안 제안. 그렇다면 50세 이후에는 어떤 식단이 더 적합할까요? 잡곡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곡물의 종류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잡곡을 전부 섞어 먹기보다는 백미와 잡곡을 반반씩 섞거나 소화가 더 쉬운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잡곡밥을 매 끼니 먹기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를 곁들이거나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 불균형을 방지하고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잡곡밥 섭취 빈도와 조리 방법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잡곡밥을 너무 자주 먹기보다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로 제한하고 잡곡의 껍질을 제거하거나 충분히 불려서 조리하면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또한 잡곡밥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이나 국물을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의 소화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결론적으로 50세 이후에는 잡곡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먹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적절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